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100세 톡톡입니다. 여러분, 기초생활수급 제도가 곧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시에서 이미 새로운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까지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수급받고 계신 분들, 앞으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꼭 주목해주세요. 이번에 소개할 새로운 제도는 디딤돌 소득이라고 불립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제도보다 조건이 훨씬 널널해지고 최대 50만원 이상 더 받을 수도 있다는데요. 특히 자녀 소득 때문에 탈락하거나 집 한 채 때문에 수급 못 받았던 분들이라면 귀를 쫑긋 세우셔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이름 그대로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울타리를 마련해준 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왜일까요? 자녀와는 연락도 끊긴 지 오래, 실질적으로 도움도 받지 못하는데 단지 자녀의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탈락. 집이라 해도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낡은 시골집, 이미 기울고 비가 새고 창문도 부서진 집 한 채. 하지만 서류상 그 집은 재산으로 평가되고 결국 그 때문에도 탈락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 사는 76세 이창호 어르신. 한 달 40만원의 기초연금으로 병원비와 약값을 쪼개며 생활해 오셨습니다. 그마저도 빠듯해져서 동네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탈락. 자녀의 소득이 높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와는 몇 년째 전화 한 통 없는 상태. 도움은커녕 생사조차 모르는데 말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혼자 시골에 계시는 박경숙 어르신. 남편이 남기고 간 무너져가는 집 한 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나 마찬가지지만 제도상 그 집은 가치 있는 재산으로 환산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죠. 그렇게 실제 생활이 절박한 분들이 서류 몇 장, 숫자 몇 줄 때문에 복지에서 밀려나는 현실. 그 숫자 속엔 고통도 외로움도 생계도 담기지 않았다는 것. 그게 지금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들을 그대로 두고만 볼 순 없겠지요. 서울시는 3년 전 전면적으로 제도를 새로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바로 디딤돌 소득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합니다. 첫째, 소득만 봅니다. 이제는 자녀의 소득도 낡은 집 한 채도 더 이상 탈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 이 기준 하나로만 판단합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제외됐던 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열리는 것이죠. 둘째, 기준이 훨씬 완화됐습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 제도에서는 1인 가구가 신청하려면 한 달 소득이 76만 5천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디딤돌 소득은 203만 3,211원 이하까지도 신청 가능. 이렇게 바뀐 기준 덕분에 신청 가능한 소득 인정액의 차이만 해도 약 130만원. 정말 큰 변화입니다. 게다가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이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내 소득은 어디쯤 해당될까? 중위소득의 몇 % 정도일까?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디딤돌 소득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드린 후에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까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셋째, 지급금도 훨씬 넉넉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디딤돌 소득 제도가 기존보다 얼마나 나은 걸까요? 숫자로 비교해보면 훨씬 분명해집니다. 서울시에서 실제로 3년간 시범 운영한 결과 중위소득 85% 이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지급됐습니다. 1인 가구는 최대 월 94만 7천원, 4인 가구는 최대 월 243만 5천원. 자, 그럼 기존 기초생활 생계급여와 비교해볼까요?
기존 제도에서 1인 가구는 약 76만원, 4인 가구는 약 190만원 정도가 최대였습니다. 그런데 디딤돌 소득은 이보다 1인 가구는 약 20만원, 4인 가구는 무려 50만원 가까이 더 지원되는 셈입니다. 어르신들께는 이 20만원, 50만원의 차이 정말 크죠. 병원비, 관리비, 약값처럼 꼭 필요한 고정 지출에 숨통을 틔워주는 금액입니다. 넷째, 일을 해도 끊기지 않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조금이라도 소득이 생기면 바로 수급이 끊기거나 금액이 급감했죠. 그래서 일자리를 찾고 싶어도 이러다 지원금 날아가는 거 아냐? 두려워서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디딤돌 소득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먼저 기초생활생계급여의 기준부터 살펴보면요. 1인 가구가 최소한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 기준은 약 76만 5천원입니다. 만약 한 달에 3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모자라는 46만 5천원을 나라에서 전액 지원해줍니다. 즉 부족한 만큼 100%를 채워주는 방식인 거죠. 그런데 디딤돌 소득은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디딤돌 소득에서는 1인 가구 최소 생활비 기준이 약 203만원으로 기존보다 훨씬 높게 잡혀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즉 한 달에 30만원을 버시는 경우 부족한 금액은 약 173만원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디딤돌 소득은 이 부족한 금액의 절반 약 86만 6천원만 지원합니다. 기존 제도는 부족한 금액 100% 지원, 디딤돌 소득은 부족한 금액의 50%만 지원. 대신 기준 금액이 높기 때문에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일을 해도 기본 지원이 줄어들지 않고 유지된다는 점. 소득이 0원이어도 최대 94만 7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이 제도는 일할수록 오히려 더 나아지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정리하자면 자녀 소득이나 오래된 재산은 이제 보지 않습니다.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도 늘고 일하면서도 지원이 유지됩니다. 이제는 정말 필요한 분들이 제도 밖에서 배제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는 복지. 그게 바로 디딤돌 소득입니다. 이쯤 되면 가장 궁금한 건 바로 이거죠. 나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 정확한 기준이 바뀌었다지만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복잡한 서류 없이도 스마트폰 하나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앱 설치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복지로라고 검색해주세요. 파란색 아이콘이 뜨면 설치 버튼 누르시고요. 설치가 끝나면 앱을 실행합니다. 처음에는 정보 제공 동의나 권한 허용 알림이 뜰 텐데요. 모두 허용 또는 동의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메뉴 이동 국민 기초생활 보장. 앱 화면이 열리면 오른쪽 위에 전체 메뉴 버튼이 보입니다. 눌러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 그 안에 있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 항목, 이걸 찾아서 클릭합니다. 내 정보 입력. 이제 내 상황을 하나씩 입력해 볼 차례입니다. 세대원 수. 혼자 사시면 1명, 배우자와 함께라면 2명, 동거가족 수대로 입력하세요. 거주 지역. 서울, 경기, 광역시, 세종, 창원, 그 외 지역 중 본인의 주소지에 맞게 선택해주세요. 기초 조건. 65세 이상이신지, 장애 여부 등 해당되는 항목을 예 아니오로 체크합니다. 모를 땐 옆에 있는 물음표 아이콘을 누르면 설명이 나옵니다. 소득과 재산 입력.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달 수입 소득과 보유한 재산을 입력합니다. 소득은 세금 떼기 전 총 금액 기준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소득이 달마다 다르다면 평균 금액을 적어주세요. 재산은 예금, 자동차, 집 등 4명의로 된 재산을 입력합니다. 너무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모의 계산용이기 때문입니다. 결과 확인. 모든 정보를 입력하셨다면 마지막으로 화면 아래 결과 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 소득 인정액은 얼마인지, 중위소득 몇 % 수준인지,
디딤돌 소득 대상에 해당하는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 계산 결과입니다. 정확한 확인과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앱을 통해 미리 확인해 두면 내가 신청 대상인지 아닌지 대략적인 감이 잡히고 방문 전에 준비할 수 있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디딤돌 소득은 분명 많은 장점을 가진 제도이지만 모든 정책이 그렇듯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예산 부담 문제. 디딤돌 소득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면 정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85%를 적용할 경우 연간 약 36조 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고 추산됩니다. 이 때문에 세금 인상 가능성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죠. 둘째, 제도 확대의 한계.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서울시가 주도해 만든 모델입니다.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전국으로 확대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점도 분명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년간 실제 운영을 통해 충분한 효과를 입증했고 자신감 있게 정책 확대를 제안할 만큼 성과를 냈습니다. 그만큼 전국 확대도 점차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정치적인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현장으로 내려올 수 있길 함께 기대해봅니다. 백세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평안하세요.